화물연대가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화주 간의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안전운임제 인몰 시한 연장과 적용 차종 품목 확대가 이번 파업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강동원 화물연대 전략조직국장 연결해서 입장 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0시 기준으로 파업이 시작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 16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들어간 상황이고 네. 오늘 이제 오전에 각각 시간이 조금씩 다르지만 10시나 10시 반경에 각 지역별로 모여서 이제 출정식 일정이 좀 진행이 될 거고요. 네. 그 이후부터는 실제로 이제 배치되는 거점이나 이런 것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10시나 10시 반쯤부터 출정식을 할 거다. 자, 지난 6월 그때 총파업 했었잖아요. 그때 이어서 다시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결정적 이유는 뭡니까? 6월에 이제 총파업을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네. 국토부와 합의를 했던 내용이 굉장히 많이 크게 후퇴했다. 아하. 특히 이제 엊그제 당정 협의 내용이 발표되면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됐는데 예. 이제 크게 쟁점이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화물연대가 이제 요구하고 있었던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한다에 네. 대한 입장.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품목 확대에 대한 입장.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건 이제 이번에 조금 더 추가된 지점인데 제도를 개혁한다라는 쟁점. 이 세 가지가 지금 추가돼서 내용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 아하. 저희는 이것이 국토부의 굉장히 편향적 입장이 일방적으로 반영된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6월 달 파업하고 약간 협의를 봤던 부분인데 그때부터 개선된 점 같은 건 별로 없던 건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속 상황을 봤을 때 거의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거의 없다고요? 예, 국토부에서는 계속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다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었고 오히려 그 지금 국토부와 국민의힘에서 낸 안 같은 경우는 네. 이 제도 자체의 후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하나씩 좀 짚어보면 안전운임제 이게 좀 중요한 쟁점인데 화물연대 측에 따르면 이 부분이 근로 현장에 정착을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현장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사항 어떤 사항입니까? 안전운임제 관련해서? 저희가 현재적인 지점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제도의 안정성과 확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라는 것이 이제 저희 요구 사항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들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을 이번에 정확하게 구축을 하자라는 것이고 그것의 이제 구체 내용은 이 제도를 계속해서 불안정하게 만드는 이 일몰제 자체를 없애고 이 관련한 확장의 부분에서는 적용되는 범위를 넓혀나가자라는 것이 저희의 이제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한시법은 보다는 좀 영구적인 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인가요? 예, 왜냐하면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도 일몰제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어요. 예. 2018년도에 국회 입법 과정에서 원래 원안에는 일몰제라는 내용은 없었고, 네. 근데 당시에 지금의 국민의힘이고 당시에는 아마 자유한국당 이었을 텐데, 그쪽에서 이제 일몰제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는 국회 논의 상황이 있었고, 네. 그래서 지금 사실 2022년에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지게 되는 것이 좀 있다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저 어제 그 당정 보면 컨테이너하고 시멘트에 한해서 3년 연장하겠다. 품목 확대는 안 된다. 이 부분도 조금 불만인데 그 화물연대에서는 어떻게 품목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일단 현장에서는 굉장히 품목 확대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점이 일단 첫 번째 있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안전운임을 시행한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서 효과가 크다는 것이 이미 좀 현장에서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제도가 좋은 제도이고 더 확대돼야 된다라는 것이 현장이나 이것은 저희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는 요구이고 이런 부분이 근데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이미 정리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부분을 저희가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당정에 따르면 특히 철강이나 자동차 이 5가지 품목 있잖아요. 네네. 여기는 소득 수준이 양호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부담이 간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지금 파업하게 되면 이 국민들이 이걸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인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소득 수준 관련한 부분을 네.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 좀 일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화물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노동시간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소득 수준이 그나마 양호하다는 것은 사실 낮은 의미로 굉장히 오랜 시간 일한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예. 실제로 저희 이제 화물 노동자들 상황을 봤을 때 최소 12시간 이상에서 길게는 16시간까지도 노동시간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고 네.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은 그 소득 수준이 양호하다라는 것만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노동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다 이 말씀이네요. 예, 기본적으로 노동 시간이 좀 긴 문제가 있고 예. 그다음에 물류비 상승 문제 같은 경우는 실상 이 부분은 단순히 그냥 국내적 요인, 특히 그리고 그 도로 화물운송 비용만의 요인은 아니다. 국제적 요인도 저희는 상승한다고 보고 있고 예. 특히 최근에 물류비 상승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국제적 공급망 리스크에 따라서 좀 해상 운임 같은 것들이 많이 상승한 영향이 굉장히 크고 예. 최근 들어서는 고유가나 고환율 문제 등이 중첩되어 있는 문제예요. 사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저희가 무조건 국민적 부담을 상승시키자라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그 코로나19가 극심했던 시기에 저희가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이 인상폭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조정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 화주 운수사 화물연대, 그러니까 화물노동자가 모여 있는 안전운임위원회에서 논의가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예. 틀로서 다른 품목들도 충분히 확대나 추가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평균 12시간 일하는 분들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네. 분들 소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월로 따지면? 이제 개별적으로 조금씩 다르겠지만 사업장의 네. 지불 여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이제 유가가 오르기 전에는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 수준이었고 유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그 비용 자체를 또 빼야 현장에서 되니까. 화물 노동자들이 예. 부담하기 때문에 그 2,000원대까지 올랐을 때는 200만 원도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12시간을 꼬박 일을 하는데 유가가 괜찮을 땐 300이고 유가가 안 좋으면 200이라고요? 그렇죠. 그럼 최저임금에 택도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또 짚어봐야 될 부분이 이게 하주 책임 삭제하고 처벌 이 조항 완화하는 거 이거 또 이 화물연대 측에서는 가짜 연장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 다 네. 말씀 주십시오. 이 안전운임제도 도입했던 취지 중에 하나가 예. 그 화물운송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익은 가져가지만 책임과 비용을 회피하고 있는 화주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부과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를 약화한다는 것은 실상 제도의 취지를 굉장히 크게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저희가 이 안전운임제도 처음 도입하면서 좀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 화물노동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위험이 곧 화주의 추가 이익으로 이어지는데 네. 이런 구조의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 그래서 이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영속화되더라도 이런 화주 책임들이 약화되면 사실 있으나 마나하다라는 좀 입장이 강하고 네. 당장 현장에서도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안 지켜도 처벌 안 하면 그 법이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총파업을 예고를 하니까 정부하고 여당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도 아마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정부 여당 입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결할 거면 네. 법원에서 다 해결하면 되는 거지 정부랑 국회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안전운임 제도가 시행되면서 그런 것들을 했냐라고 다시 되묻고 싶어요. 이 위반건들이 있었을 때 화물연대에서는 과태료 제대로 부과해라라고 할 때 국토부에서 그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제도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처벌 위주로 가는 게 초반에 굉장히 큰 부담이 있다라는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처벌받는 건 천천히 하고 우리가 화물노동자들이 불합리를 짚어내면 법과 원칙을 지켜라라고 하는 게 이게 제대로 공정하고
하고 상식적인 그런 대처인가라고 저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 논란이 또 되는 부분이 하나가 이 화물 노동자들 개인 사업자다 법적으로 우리가 특수 고용 노동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노동조합을 하면 안 된다. 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뭐 노조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 판단을 받은 바는 없고요, 아직까지. 네. 뭐 이제 다만 이제 최근에 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대한 판례가 상당히 넓게 형성되고 있고 네. 그 개인 사업자 지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실제로 설립된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향들은 뭐 20년 전에 화물연대가 만들어질 때부터 사실 요구했던 내용인데 네. 이 소위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할 권리를 우리가 요구해 왔고 네. 그렇기 때문에 넓어져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판례보다 지금 법이 굉장히 뒤처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노조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지금 안전운임 제도가 유지되냐 아니냐라는 문제가 훨씬 더 큰 쟁점인 것 같아서 뭐 이 부분은 큰 쟁점이라고 보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총파업은 오늘부터 하지만 정부하고 협상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네. 파업은 언제까지 뭐 기한을 좀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저희는 이번에 무기한 전면 총파업으로 돌입을 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파업을 풀지 않는다가 원칙입니다. 이 문제라 하면 그냥 정말 최소한 뭐 받아야 될 거, 꼭 사수해야 될 거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도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유지되면서 동시에 확장이 가능한 방식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하. 그나저나 지금 파업이 되니까 지금 사실은 경제 손실에 대한 피해가 클 거라 이 부분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어요. 특히 농수산물 인상이라든지 건설 제재 비용 등등 이 부분이 화물연대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이 지금 3고 위기가 화물 노동자들에게 현장에서 좀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 파업을 돌입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그러나 이 도로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이 제도가 유지되고 확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조건에서도 좀 파업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업 기간을 줄이는 것은 이제는 정부랑 여당에게 달려 있고 저희는 뭐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고 이제 정부와 여당이 안을 정해놓고 이걸 받아들여라라는 방식으로 저는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 쪽하고 이제 논의를 해서 그 안들을 조정해 나가고 조율하고 협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됐을 때 이 파업에 대한 손실이 줄어들 수 있겠죠. 이제 무기한 총파업하겠다는데 지난 6월에 2조 원에 가까운 경제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참 이번에도 만약에 이제 시간이 더 끌어지면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어떤 손실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은 없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렇죠. 그리고 저희 조합원들도 일 안 하면 당연히 뭐 소득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화물 노동자들은 차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그대로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파업이 길어지면 뭐 저희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인데 여튼 이것에 대한 피해를 양쪽이 다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지금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 위치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았지만 정부한테 꼭 하고 싶은 말씀 좀 부탁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화물연대가 대화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파업에 들어갔다는 식으로 계속 호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계속해서 대화를 요청했고 입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받아달라는 요구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거부했던 것들, 그러니까 입장을 이미 정해놓고 이 입장에 따라가라고 했던 거는 사실 국토부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교정되지 않고 바뀌지 않으면 이번에 파국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랑 여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화물연대 인터뷰 진행했는데요. 조만간에 정부 또는 여당의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동원 화물연대 전략조직국장과 함께했습니다.